카찰제 영장에 5월에서 6월경 사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선별 절차에서 해당 기간만 검색하나요?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절차에 참관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참관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보는 거죠. 별로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해당 기간만 검색하게 해야죠. 권리를 주장을 해가지고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근데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빅토리 H님, 해당 기간 외를 볼 수 있어서 여죄로 많이 잡혀간, 그게 핵심이죠. 지금 그거를 줄이려고 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여죄가 탐색될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되겠죠. 이재종 가전이 핸드폰 그냥 없애거나 자기 비번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은 기습적으로 나와요. 나 압수수색 들어갈게, 너 핸드폰 버리면 안 돼, 없애면 안 돼, 그리고 미리 예고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면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숨겨놓거나 없애시는 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기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이나 압수수색이 나오겠구나 예측이 되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냥 없앤다 라는 거는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검사도 던지잖아요. 뭐 조급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죠.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디지털 포렌식 하지 못하고 그냥 무혐의로 종결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애플을 사용하셨죠. 애플에 비밀번호 24자리를 걸었어. 이러면 사실상 깨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 숫자가 너무 좁거나 알려주지 않아도요,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해킹해가지고 포렌식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그 정도는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렌식 압수수색 말고 이미 제출은 잘 안 하는 추세입니까? 이미 제출 잘해요. 압수수색 영장과 이미 제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제출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이미 제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출을 하면 의사에 반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미 제출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사관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봐야 돼. 특히나 증거에 관련된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 이미 제출을 하게 되면 영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제출을 하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제출 안 하시죠? 왜 안 할까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연인관계 헤어진 사이인데 고소 내용이 5월 6월경 사이에 나체 사진 찍었다고 고소당해 영장이 5월 6월 사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선별 작업에서 기간 검색 후 탐색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당연히 주장해야죠. 주장해야지 들어준다니까? 주장을 안 하면 다 봐요. 주장을 해야지 뭐라도 건덕지가 생기지. 안 들어주면 녹음기 켜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보세요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 근데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알아서 주어지는 권리는 없어요. 얼굴 사진 찍은 것도 카찰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만 찍으면 카찰죄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그쪽에서 시비를 걸 수는 있겠는데, 지금 카찰죄는 성적인 수치심만 느끼면 부위에 상관없이 다 우리나라는 처벌하고 있고, 일단 전신사진, 부분사진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찍어서 문제된 경우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 의심 사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별지, 디지털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법과 제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압수한 물건의 휴대폰 이름과 노트북 같이 특정기기 이름만 나열된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질문이 두 개예요.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영장은 유효한 영장이냐? 유효한 영장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요건에 거기에 대한 별지는 없어요. 기재해야 되는 것에 디지털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법과 제한이 압수수색 영장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은 없는데 제가 판사님이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할 물건에 휴대폰 이름과 노트북 같이 특정 기기 이름만 나열된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포렌식은 수사관들이 위법하다고 피의자가 주장을 해서 어머나 위법하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그러시면 법정에 가서 주장해보세요. 저는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머나 위법하네?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멈추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이름과 노트북 같이 특정 기기만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 기기만 압수수색하는 거지 그 기기 안에 있는 파일은 압수수색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장을 가지고 파일만 압수수색을 했어. 근데 나중에 재판에 가서 기기만 있고 파일은 없는데 왜 이거 파일을 압수수색했냐, 이거는 영장에 의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판사님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렌식은 진행을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야 기기만 있잖아 라고 해서 그런 거를 지적했을 때 제가 수사관이라면 어떻게 하냐, 영장 다시 받아요. 지금은 기기만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수사관이 여기 기기만 있잖아요, 이걸로는 포렌식을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적법하게 되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포렌식 중에 유사한 범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항상 재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케바케예요. 압수수색이 나온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추가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 영장으로 쭉 할 수 있는 거고,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압수수색을 중지하고 추가 영장을 받아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연관성이 없어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판사님이 연관성이 있어 라고 한 똑같은 케이스가 또 다른 판사님은 연관성 없어, 이거는 위법해 라고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케바케입니다.